자, 이번에 야당 얘기 보겠습니다. 야권 또 자중질환에 들어가는 겁니까? 일단 먼저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, 전 공동대표죠. 얘기 들어보는 것으로 야당 얘기 살펴보겠습니다. 더민주는 바로 그날 아침에 당대표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. 명예로운 퇴진 카드로 뒷거래를 한 거 아닙니까? 그리고 퇴진 일자에 대해서도 거래하려고 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무리하게 발의를 하자는 주장을 하게 된 겁니다. 자, 지금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열심히 뭔가 설명하고 있습니다. 탄핵 관련된 이야기인데 지금 왜 저렇게 열심히 설명해야 되는 거죠? 지금 이제 2일 날로 당초 생각했던 그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그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와 긴급 아침 회동을 가져서 여기서 말하자면 김무성 전 대표로서는 4월에 대통령 퇴진 이걸로 할 테니 탄핵 굳이 갈 필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추미애 대표는 이에 대해서 1월 퇴진이면 몰라도 그것은 안 된다라고 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만 이러한 시도 자체가 탄핵이라고 하는 이것을 피하고 말하자면 새누리당과 뒷거래를 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. 조기에 어쨌든 대선만 빨리 치러서 문재인 대표 대통령 만들기라는 목표만 달성하면 되니까 여기서 어떤 탄핵이라고 하는 지금 이런 그 탄핵 열차를 말하자면 무시하고 혼자서 독상으로 해서 이러한 그 뒷거래를 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라고 해서 현재 이제 비판을 하는 거죠. 근데 이제 그동안 나왔던 소문이라는 거, 그것 때문에 추미애 대표가 해명까지 했는데, 김무성, 추미애 두 사람 만났을 때 뭔가 좀 뒷거래 하려고 한 것 아니냐. 1월 달에 물러나 주셔서 3월에 대선을 치르게 해주시면 우리 어느 후보가 유리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줄 수 있고, 그런 소문이 계속 돌았던 거 아니에요? 네, 그거와 관련해서 추미애 대표가 오늘 해명을 했는데요. 1월 또는 4월로 정치적 협상을 했다고 하는데 전혀 사실무근이고 오보라고 지금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추미애 대표의 해명도 뭐 필요한 대목이 있지만 안철수 의원이 지금 저렇게 이 추미애 대표의 어떤 뒷거래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. 지난주 원래 야 3당은 12월 2일 날 탄핵안을 발의해서 표결까지 한 것으로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까? 그런데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이 비박계가 흔들리고 있으니까 2일 탄핵안 발의는 없다. 우리는 다음 주에 뭐 9일에 하겠다. 이렇게 이제 늦추다 보니까 탄핵을 두고 이 정치적 거래를 하는 정당, 국민의당, 뭐 이런 거 아니냐라는 이제 국민, 뭐 촛불 민심이 이제 그렇게 바라보다 보니까 그것을 이제 해명하는 과정에서 더민주가 빨리 그렇게 탄핵안을 발의한 것은 이 그 새누리당과의 어떤 뒷거래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. 이렇게 스스로를 좀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 상대를 좀 공격하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. 자, 어쨌건 탄핵이 좀 미지근해서 그런 겁니까? 국민의당 이제 그동안 지지율이 조금씩 오르다가 지난 주말 거치면서 새누리당보다 조금 떨어지게 역시 오차의 범위 안에 있어서 비슷한 지지율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변화가 좀 있는 것처럼 보이네요. 자, 탄핵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못한 것, 그런 것도 영향을 좀 미치는 걸로 봐야 되겠군요.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촛불 민심이라는 게 너무 이렇게 여론에 지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요. 이 국민의당이 새누리당보다 앞섰더라는 것은 야 3당으로서 탄핵 공조를 하고 있었던 야권의 한 축이었기 때문에 이제 국민 지지를 일정 부분 받아왔던 건데 탄핵에 대해서 좌고우면을 하다 보니까 특히 국민의당의 어떤 주요 지지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호남인데 호남에서는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거의 뭐 절대적으로 지금 압도적으로 이 찬성을 하고 있거든요. 그런데 국민의당이 좌고우면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이 주요 지지층에서 조금 이탈한 거 아니냐 또는 더더욱 이 지지층이 붙기보다는 오히려 탄핵의 주도적인 이 더불어민주당으로 좀 쏠림이 있어서 국민의당이 상대적으로 좀 그 탄핵에 대한 여론 지지를 좀 높이 못 받고 있다.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여야 모두 이제 이번 금요일로 예정된 탄핵 표결 두고 정말 생각이 복잡할 것 같습니다. 그러나 이렇게 복잡한 가운데 사실 지금 정치적인 변화가 있는 것 한 가지를 꼽자면 야권에 떠오르는 새로운 대선 후보군의 한 분이 등장했기 때문일 텐데요. 지금부터 그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. 자, 지금까지 7가지 소식 봤고요. 자, 양지열 변호사님 여기서 인사를 좀 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자, 지금부터는 이제 김승현의 뉴스탑10 마치는 때까지 이재명 성남시장 모시고 관련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. 순위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.